결국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닌가? 총량으로 봤을 때 공급이 아니라 축소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 중에 모든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거기는 세금 대책도 포함된다? 요거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상승의 악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첫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35,000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겉으로 딱 보기에는 35,000호 발표인데 문제는 좀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싶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대려 축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과 함께 현재 건설업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이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유지나 또는 노후된 공공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청년 또는 서민용 공공주택입니다. 청년과 서민이 이제 방점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35,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유휴지라는 말은 유휴, 즉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나 이제 지자체 땅이 있는데 그 중에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 토지니까 개발이 민간 토지보다는 좀 빠를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일단 말이 돼요. 그래서 유휴지나 또 노후된 이제 관사나 청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복합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을 약 35,000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할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35년까지 기존에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다. 약 2만 호 정도를 35년까지 이제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좀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심에 노후된 공공청사 또는 역세권 유휴 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하겠다. 그래서 신규로 1만 5천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단 용산에 유수지라고 있습니다. 유수지라는 게 이제 흐를 유자에 물 수자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 쉽게 말하면은 비가 왔을 때 물을 배출시키는, 물을 모아서 빼내는 그런 게 유수지인데, 용산에도 물이 모이는 곳이 있어. 그걸 물을 빼내는 거야. 그런 유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종로에 복합청사, 천안세관 또는 이제 성수동에 보면은 김학경찰대가 있습니다. 또는 광명세무서 또는 이제 출입관리소, 이런 식으로 도심이나 또는 전국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개발이 손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었던 게 용산에 있는 유수지였는데, 감사원에서 빗물 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면적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됐다. 그러니 다시 산정해라. 원래 필요한 것보다 3,700제곱미터가 적게 됐다. 한 1,000평 정도가 적다. 더 확보해라. 이런 얘기고요. 요게 지난 2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에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구청 또는 소방서 또는 뭐 경찰서 이런 것들을 신청사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거기에 공공주택을 같이 넣으려고 했던 거야. 한 5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실제 계획보다도 한 3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계획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긴 하는데 공급량이 사실 많지도 않아. 유수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한 300세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되는 거잖아요. 이 종로의 신청사는요 50세대야. 주택수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게다가 이게 이제 청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관공서에, 소방서에 다 같이 있는 거야, 한 건물 내에. 그러면 생활소음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주거하기에 적합하겠니?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애초에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에 보면은 김학경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주택을 한 4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었고요. 창업지원 공간까지 조성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진되는 계획에 의하면은 뭐 27년도에 건축설계 인허가, 28년도에 시공사, 30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일 30년 준공이면 너무 먼 얘기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끝나. 그러면 공급 계획이 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닌데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꽤 필요해. 아직은 당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출입국관리소나 광명 세무서에도 한 200세대, 300세대 이런 식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아파트잖아요. 지금 여기는 주된 대상이 청년주택, 공공임대, 공공주택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거는 아파트야. 그것도 대단지, 이렇게 2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사실은 시장이 요구하는 건데, 시장의 요구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소규모 부지들을 이렇게 짜집기한 느낌이 나잖아요. 숫자를 합쳐서 그렇게 해서 3만 5천 세대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추진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재검토 들어갔거나 뭐 지연이 되거나 당장 하는 것이 아닌 것들도 있어서 체감 효과가 썩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현재 6.27 대책을 통해 가지고요 수요를 눌러놓는 거는 일단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7월달, 8월달 서울 시내 주택 거래량, 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은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를 눌러놓는 거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서 앞으로 공급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니까 굳이 주택 집값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8월 12일 날 발표된 대책만 가지고는 체감하기가 힘들다? 이 느낌이 납니다. 공공주택으로 추진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되느냐? 우선 보면요,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업성 부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원, 돈이 없어. 세 번째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이야.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사업성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공급 계획에 써 있는 이 3만 5천 호가 대부분은 청년 임대주택이야.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주택 위주다 보니까 수익 내는 게 마땅치가 않고 임대 수익으로 과연 이걸로 뭐 토지 매입 비용이나 건설 비용이나 또는 운영 관리비 같은 게 나올까라는 아쉬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 같은 애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LH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도 수익이 나야지 손해 보면 또 감사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안 나가지고 잘 의욕이 좀 없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애써 지어놔도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청약의 적립금인데 청약통장의 적립금이 지금 많이 소진됐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뭐 전세자금 대출이냐 공공임대냐 이런 데로 막대한 자금이 나가면서 약간은 고갈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가로 돈을 넣어야지 이 공공주택이 추진될 건데 재정 여력이 넉넉치가 않다. 즉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돈이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1번하고 이어지는 얘기긴 해요. 민간 분양이 아닌 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재원 마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 비전문성도 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동이 좀 잦아요. 순환보직하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획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시내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주보 부르는 건데 LH가 도심주택 공급하는 게 전체 계획 물량의 한 65% 정도가 아직 착수도 못했다. 그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고 부지 확보 문제나 뭐 주민들의 협의 문제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작년 기사인데 윤석열 정부 때 공공분양 9만 호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목표한 거에 5%밖에 안 되는 4,700호밖에 공급을 못했다라는 기사가 떴잖아요. 이게 그런 게야 바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정부도 공공주택 공공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워. 그랬는데 올해는 과연 될 것인가? 물론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물량이 12월로 몰려 있으니까 뭐 될 거다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데 이제 주택 공급은 크게 이제 민간이 공급하는 게 더 커요.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 부분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건데 결국 이제 민간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민간 공급에 지금 크나큰 악재가 생겼죠. 현 정부는 성격상 노동자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 또는 뭐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보호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 정부가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지금 건설업체 쪽에서 막 산재가 발생하고 있죠. 올해만 벌써 4명이나 사망한 이 포스코 ENC 여기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국회 한노위에서 여기 지금 중대재해 청문회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건설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자 안전이나 공사장의 안전을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지. 근데 그동안은 그게 조금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번 정부는 이게 적당히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하게 나올 거고요. 국회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요. 최근에 포스코만이 아니라 DL건설도요. 공사장 추락사고 같은 것도 나고 DLENC 같은 경우 무기한 작업 중지 전 현장 공사 중단 물론 일부 재개도 있지만 그러니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DL건설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거나 점검이 들어가거나 멈추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발생하니까 대통령까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은 건설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데일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고 나면 폐업되는 거 아니냐? 시공사의 어떤 불안감,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 되게 압박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악재일 수도 있다. 왜? 건설업체들이 갑자기 몸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명사고 났을 때 과징금 3%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게 생기니까 다들 이제 유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패닉에 빠지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고 나도 넘어갔다면 이제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그래야 됩니다라는 걸 떠나서 근데 문제는 현실이 문제예요. 현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전 작업장의 작업을 일단 멈춤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 포스코 ENC만 하더라도요. 서울 경기의 주요 공사 현장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분당의 리모델링도 있고요. 성남의 재건축도 있네요. 이런 현장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검토 내지는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거죠. 이런 포스코 ENC 같은 애들이 맞는 단지가 작게는 몇십 세대에서 많게는 몇천 세대야.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한나당 한 500세대 정도의 공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ENC가 한 100곳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DL건설과 DLENC까지 합치면은 한 120곳? 평균 500세대라고 봤을 때 대략 11만 호 정도가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나 인터넷이나 11만 호 공급 차질 이런 걸 혹시 보셨다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겁니다. 그게 요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급하기로 한 3만 호보다 3배는 많은 11만 호가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또는 시장에서는. 이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걱정되는 지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의 마지막 희망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어딘지 다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남양주, 뭐 왕숙지구 이런데, 고양 창릉 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조금 어려워요라는 얘기 들으신 게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교통편. 그러니까 계획했던 뭐 GTX나 이런 것들이 아직 GTX A 정도 외에는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GTX 이제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작은 돼야 되겠지만 3기 신도시 교통 먼저 하고 교통이 완성되면은 입주하겠다라는 선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기사가 떠 있어요. 보면 광역교통망 공사가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해버리면 불편해지겠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건설사 문제들, 제재를 받거나 규제를 받는 건설사들이 또 3기 신도시에 없겠습니까? 공급도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에 포스코가 들어가 있더라. 지금 3기 신도시에서 포스코가 맡은 것도 한 9,000세대쯤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원래 목표로 했던 뭐 2029년, 2030년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집도 늦어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교통망까지 늦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는요. 물론 이걸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도 바보는 아니에요. 공급에 대한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첫째, 공공주택 보급은 소규모인데다가 분산형이야. 그래서 제한적이야. 효과 자체가. 두 번째, 대규모 민간 공급이 규제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규제가 또 틀린 방향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반발도 못해. 세 번째, 3기 신도시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 교통이라든가 또는 재원 문제라든가 또는 규제에 묶인 건설사라든가 이래가지고 진척이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기가 길었는데 결국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닌가?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는 3만 5천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민간 공급이 지금 10만 호 공급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 총량으로 봤을 때 공급이 아니라 축소다. 자, 이거는요.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그러면 우리도 이해되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신히 집값을 숨통을 조여놨어. 6.27 대책으로요. 대출 규제로 잠시 멈춰놨는데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네? 라고 사람들이 느끼면 시장이 만약 그걸 인식하면 다시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9월 초까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 6.27 대책은 수요 억제용의 부분 치료제일 뿐이지 공식적인 치료제는 이제 공급이다 해서 내놓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고요. 시장이 보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공급이 합리적이고 되겠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요. 저는 근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이틀 됐나요? 엊그제인가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 중에 모든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거기는 세금 대책도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요거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의 악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집값은 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는 당연히 하겠지만 거기다가 공급 대책이 좀 뭔가 실효성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또는 정부에서 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급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 또 풀어주면 또 말이 많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는 풀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 정부의 정책을 좀 지켜보자. 오늘 뉴스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보고 9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또 가늠을 좀 해보자고요.